현대해상 신규 시장 진출 결심했을 때 임직원 회의에서 선언해서 3년 안에 시장 3위 안에 든다. 그나마 공개했지. 물러설 수 없어졌어. 다들 지켜보니까 책임감 생겨. 더 열심히 하게 돼. 결국 2년 만에 달성했어. 결심이 강하면 장애물이 작아 보여. 결심 약하면 장애물이 크게 보여. 같은 장애물인데 결심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현대모비스 신제품 개발할 때도 그래. 기술 장벽 높아. 결심 약한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봐. 결심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 된다고 봐. 결국 되게 만들어. 방법 찾고 자원 구하고. 결심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야. 결심은 매일 새롭게 해야 해.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야. 매일 아침 다시 결심해. 만약에 이렇게 현대캐피탈 목표 달성할 때 습관이 있었어. 매일 아침 표 확인해. 표 향해 가고 있나. 매일 결심 새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매일 방향 확인하니까 결심이 습관이 된 거지. 지금 하려는 일이 있으면 명확히 결심해봐. 애매하게 말고 반드시 한다고 왜 하는지 이유도 명확히 하고 글로써 매일 확인해. 그러면 결심이 강해져. 강한 결심이 강한 행동 만들어. 강한 행동이 결과 만들어. 결심이 시작이야. 현대상사 초기에 경쟁사들 점심시간이면 다들 시간씩 쉬고 우리는 달랐어. 저대로 쉬었지. 누군가는 항상 일해. 고객 전화 오면 받고 주문 들어오면 처리하고 남들 쉴 때 우리는 움직였어. 고객들이 알아. 점심시간에도 연락되네. 신뢰 생기는 거야. 주문 우리한테 몰려왔지. 남들 쉴 때 일하라는 게 아니야. 남들과 다른 시간 쓰라는 거야. 차별화하는 거지. 그게 경쟁력이 돼.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주말이면 꼭 쉬어. 일 안 해. 여유가 필요하대. 충전이 필요하대. 10년 뒤에 보니까 그 친구 제자리야. 성장이 없어. 일주일에 5일만 하니까 배우는 것도 적고 경험도 적고. 현대건설 해외 현장에서 배우러 지 직원들 주말이면 쉬어. 당연하게 여겨. 우리 직원들은 달랐어. 주말에도 현장 점검하고 다음 주 준비하고 1년 지나니까 차이 났어. 공정 훨씬 빨라. 품질도 좋아. 현지 발주처가 놀래. 이렇게 빨리 하냐고. 남들 쉴 때도 움직였다고 했더니 간단하더라고. 여유 시간 활용이 성장 속도 결정해. 똑같은 1년인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야. 시간 활용 찰려. 시절 라면 장사할 때도 봤어. 손님 없는 시간 있잖아. 오전이나 오후 중간. 그때 다들 쉬어. 딴짓하고 난 그 시간에 준비했어. 손질하고 청소하고 다음 장사 준비하고 바쁠 때 여유 생기더라고. 미리 해놨으니까.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도 마찬가지야. 교대 시간이나 점검 시간 활용이 중요해. 미리 준비해두면 교대 시간 짧아져. 효율 올라가. 1년이면 생산량 차이 엄청나. 그 시간 활용의 힘이야. 남들 쉴 때 공부하는 사람이 전문가 돼. 남들 놀 때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 잡아. 시간은 똑같은데 쓰는 방법이 다른 거야. 현대중공업 기술자들 보면 알아. 퇴근 후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 따고 몇 년 지나면 차이나. 똑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평사원, 누구는 팀장. 여유 시간을 어떻게 썼냐의 차이야. 여유 시간이 진짜 자기 시간이야. 업무 시간은 회사 시간이지. 여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미래를 결정해. 현대백화점 직원들 교육할 때 강조했어. 업무 끝나고 1시간만 자기개발 해봐. 1년이면 365시간이야. 그 시간이면 새로운 기술 하나 배워. 외국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게 경쟁력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한 직원들 승진 빨라. 실력 쌓였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여유 시간 투자한 결과야. 이렇게 그 다음날 남들 TV 볼 때 책 읽는 사람이 지식 쌓여. 남들 게임할 때 공부하는 사람이 실력 늘어. 작은 차이가 큰 차이 만들어.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들 봐도 그래. 그 후에 보고서도 읽고 시장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전문가 되는 거야. 남들보다 많이 알아. 깊이 알아. 승진도 빠르고 대우도 좋아. 여유 시간 투자는 복리로 돌아와. 처음엔 차이 안 나. 근데 시간 지날수록 차버려져. 여기처럼 커지는 거야. 현대해상 온도라이트 중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 주말마다 보험 관련 책 읽고 세미나 듣고 10년 뒤에 업계 최고 전문가 됐어.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고 여유시간 투자가 만든 결과야. 여유시간을 쉬는 데만 쓰면 안 돼. 자, 물론 휴식도 필요해. 근데 전부 휴식이면 성장 없어. 일부는 자기 개발에 써야 해. 현대모비스 생산직 직원 중에 야간에 대학 다니는 사람 있었어. 힘들었겠지. 일하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사무직 전환돼서 승진도 빨라. 여유시간을 미래에 투자한 거야. 힘들었지만 결과는 남들 쉴 때 움직이려면 목표 있어야 해. 만약에 사나 목표 명확하면 견딜 수 있어. 목표 없으면 힘들어. 현대캐피탈 직원 교육할 때 말했어. 5년 뒤에 어떤 모습 되고 싶나? 명확해봐. 그러면 지금 뭘 해야 할지 보여. 시간을 그 목표 위에서 그러면 나중에 원하는 모습 되는 거야. 목표 없이 그냥 쉬면 5년 뒤에도 지금이야. 여유 시간 활용은 선택이야. 편안함 택할 건가? 성장 택할 건가? 편안함 하면 지금은 좋지만 미래는 평범해. 성장 택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는 특별해져. 선택의 결과가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거야. 지금 여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 돌아봐. TV 보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으면 바꿔봐. 1시간만 자기 개발해서 봐. 책 읽고 공부하고 기술 익히고 1년만 해봐. 달라진 자신 보게 될 거야. 여유 시간이 미래를 만드는 거야. 근데 정유 초기에 큰 계약 하나 쉽게 땄어. 경쟁 없이 들어온 거야. 좋아했지. 쉽게 벌었어. 근데 1년 뒤에 계약 깨졌어. 다른 회사가 더 싼 값에 제안하니까 고객이 바로 넘어가더라고. 쉽게 온 고객은 쉽게 관계가 얕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조건만 보고 온 거니까 조건 바뀌면 가는 거야. 반대로 어렵게 딴 계약은 오래가. 이제 싼나라 시간 들였으니까 신뢰 있으니까 쉽게 안 깨져.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그건 당첨됐어. 큰 돈 벌었지. 일도 안 하고 놀아. 쉽게 온 돈이니까 쉽게 써. 2년 만에 다 날렸어. 쉽게 온 돈은 쉽게 가더라고. 중요한 줄 모르니까 땀 흘려본 돈 아니니까. 현대건설 프로젝트 중에 쉬운 거 있어. 경쟁 없이 따는 거. 그런 노력 안 했는데 됐어. 근데 수익 별로야. 어렵게 딴 프로젝트는 달라. 노력 많이 들였으니까 꼼꼼하게 챙겨. 원가 절감하고 품질 높이고. 결과가 좋아. 쉽게 온 건 소홀하게 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어렵게 온 건 소중하게 다뤄. 그 차이가 결과 만들어. 이제 라면 장사할 때도 배웠어. 비 와서 우연히 손님 많이 온 날이 있어. 꽤 번 거야. 근데 다음날 평범해. 달러 뛰어서 단골 만든 손님은 달라. 눈 오나 계속 와. 관계가 깊으니까 쉽게 안 떠나. 현대자동차 고객도 마찬가지야. 가격 할인으로 온 고객은 쉽게 가. 다른 회사가 더 깎아주면 가는 거야. 브랜드 좋아서 온 고객은 안 가. 신뢰하니까 관계 깊으니까. 쉽게 온 고객과 어렵게 온 고객의 차이야. 쉬운 성공은 위험해. 실력 안 쌓이거든. 어려움 없이 성공하니까 배우는 게 없어. 다음에 어려움 오면 못 이겨. 현대중공업 신입사원 중에 스펙 좋은 친구 있었어. 입사도 쉽게 했어. 근데 현장하니까 어려워해. 힘든 일 처음이니까. 반대로 고생했어. 입사한 친구는 강해. 이미 어려움 겪어봤으니까. 현장에서도 잘 버텨.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의 차이야. 쉽게 쌓으려면 시간 들여야 해. 급하게 하면 얕아. 천천히 쌓아야 짚어 견고해지는 거야. 현대상선 항로 개설할 때 배웠어. 급하게 많은 항로 열면 관리 안 돼. 약해 운영되는 거야. 문제 생기면 무너져. 천천히 하나씩 제대로 열면 달라. 꽤 운영해. 이제 터널 관계도 탄탄하고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쉬운 길 가려는 유혹 많아. 빠른 성공 원하잖아. 근데 참아야 해. 어려워도 제대로 가야 오래가. 현대백화점 입점업체 중에 빨리 성장한 거 있어. 쉽게 커진 거야. 근데 얼마 못 가. 기초가 약하니까. 천천히 성장한 업체는 오래가. 탄탄하니까 고객관계도 깊고 품질도 좋고 쉽게 무너지지 않아. 쉽게 온 지식도 쉽게 잊혀. 대충 배운 거니까. 쉽게 배운 건 안 잊혀. 몸에 배니까. 현대증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봤어. 만기 속성교육은 효과 짧아. 금방 잊어. 심화교육은 달라. 오래 남아. 시간 들여 깊게 배운 게 진짜 실력이야. 쉽게 배운 건 탈기야. 위기 오면 쓸모없어. 쉬운 길과 올바른 길은 다를 때
많아 쉬운 길은 당장 편해. 올바른 길은 당장 힘들어. 근데 결과는 반대야. 근데 해상보험 판매할 때도 그래. 파는 방법이 있어. 혜택만 강조하고. 근데 나중에 문제 생겨 고객이 잘못 알았다고 그대로 설명하고 파는 게 힘들어. 짱거리야. 근데 나중에 문제 없어. 고객이 제대로 알고 샀으니까 신뢰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으면은 조급함 버려야 해. 빨리 결과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해. 천천히 단단하게 쌓는 게 나아. 현대야 모비스 협력업체 관계도 그래. 급하게 많은 업체 확보하면 얕아. 품질 관리 안 되고 신뢰 약하고 천천히 제대로 된 업체랑 깊게 관계 맺으면 달라. 어려울 때도 서로 도와. 관계가 깊으니까 쉽게 온 평판도 쉽게 간다. 우연히 좋아진 평판은 금방 나빠져. 꾸준히 쌓은 평판은 쉽게 안 무너져. 현대캐피탈 신용도 관리가 그래. 한번 좋은 일로 신용도 올라가도 금방 돌아와. 꾸준히 쌓은 신용은 달라. 한두 번 실수해도 견뎌. 지금 쉬운 길 보이면 조심해. 함정일 수 있어.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나중에 대가 치를 수 있어. 어려워도 올바른 길과 시간 들여 깊게 쌓아. 힘들지만 그게 오래가는 방법이야. 쉽게 온 것은 쉽게 가지만 깊게 쌓은 건 평생 가는 거야. 현대 엔지니어링 별개 오류 발견했을 때였어. 작은 오류야. 고치려면 비용 들고 시간 걸려. 직원들이 말해. 그냥 넘어가자고 안 됐어. 이건 오류지만 고쳤지. 비용 들었어. 근데 그게 맞는 거야. 피했으면 나중에 큰 사고 났을 거야. 실제로 비슷한 회사 봤어. 그런 문제 덮었다가 나중에 공개사고 나고 엄청난 손해봤지. 문제 피한 데가야. 문제는 시간 지날수록 커져. 작을 때 해결하면 쉬워. 그러면 감당 못해. 피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빚 조금 있었어. 감기 싫어서 피했어. 혼자 연락 안 받고 숨고 빚은 이자 붙어서 커져. 1년 뒤에 2배 됐어. 결국 못 갚고 신용불량 됐지. 해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현대건설 현장에서 안전문제 발견됐을 때도 그래. 자금 멈추고 고쳐야 해. 공기 늦어져. 비용 늘어나. 근데 해야 해. 피하면 사고나. 사고 나면 공기는 더 늦어지고 비용은 더 들고 인명피해까지 나와. 문제 피한 대가가 더 이제 문제 피하는 이유는 두려움이야. 해결하는 게 귀찮고 힘들어. 당장 편하고 싶어. 근데 그게 나중을 망쳐. 그 시절 라면 장사할 때도 봤어. 주방 배수구 막혔어. 고치려면 장사 못해. 손해야. 그냥 버텼어. 한 달 뒤에 완전히 막혀서 물 넘쳤어. 결국 휴업하고 큰 돈 들여 고쳤지. 그다음에 하루만 쉬고 고쳤으면 됐는데 현대자동차 품질 문제도 마찬가지야. 작은 결함 발견되면 바로 리콜해. 병들어. 평판도 타격받아. 이제 근데 안 하면 더 커져. 사고 나면 엄청난 배상금 나가고 브랜드 이미지 망가지고 문제 피한 대가가 훨씬 커. 그냥 문제 해결하려면 용기 필요해. 인정하는 용기.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용기. 그게 어려워. 현대중공업 납치 지연 문제 있을 때 경험했어. 갈주차한테 말하기 싫었어. 화낼 게 뻔해 피하고 싶었지. 근데 말했어. 솔직하게 지금 문제 있다고. 늦어질 것 같다고. 화냈어. 당연히. 근데 이해하더라고. 미리 말해서 대책 세울 시간 생긴 거야. 피했으면 더 큰 문제 됐을 거야. 직면이 해결의 시작이야. 문제 피하는 조직은 문화가 나빠. 서로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그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야. 현대상선 안전관리할 때 원칙 세웠어. 작은 문제라도 보고해. 처벌 안 해. 숨기면 큰일 나니까 직원들이 솔직하게 보고하기 시작했어. 그건 결함 발견하면 바로 말하고. 덕분에 큰 사고 예방했지. 문제는 신호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신호 무시하면 망하는 거야. 신호 듣고 고쳐야 살아. 현대백화점 매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봤어. 그 작은 폭이야. 무시할 만해. 근데 무시 안 했어. 떨어지나 분석했어. 고객 불만 있더라고. 서비스 문제야. 바로 개선했지. 매출 회복됐어. 무시했으면 계속 떨어졌을 거야. 그건 신호. 잡아서 큰 문제 막은 거야. 해결은 빠를수록 좋아. 작을 때 해결하면 쉬워. 커지면 복잡해져. 손 쓸 수 없게 돼. 현대증권 시스템 오류 발견했을 때도 그래. 그건 오류야. 별일 없을 것 같아. 근데 고쳤어. 이제
바로 며칠 뒤에 큰 거래 들어왔어. 그때 오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미리 고쳐서 다행이었지. 문제를 문제로 인정해야 해결해.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날 문제 아니라고 하면 해결 안 해. 당연하지. 문제가 아닌데 뭘 고쳐. 현대해상 클레임 들어올 때 배웠어. 고객말이 틀렸다고 우기면 안 돼. 이제 고객이 불만족한 게 문제야. 불만족의 원인 찾아야 해. 우리 실수인지 설명 부족인지 원인 찾아서 개선해야 재발 방지돼. 그냥 피하는 사람은 책임 피하려는 거야. 잘못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조직 망쳐 현대모비스 불량 발생했을 때 봤어. 담당자가 변명해. 자기 잘못 아니래. 예, 원자재 문제래. 그럼 뭐해? 불량은 불량이야. 원인이 어디든 해결해야지. 책임 떠넘기면 문제 해결 안 돼. 원인 규명하고 대책 세웠어. 이제 업체랑 협의하고 검수 강화하고 해결됐지. 직면하니까 가능한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이 경쟁력이야. 문제 없는 회사는 없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차이 만들어. 캐피탈 연체 문제 생겼을 때도 그래. 피하지 않았어. 왜 연체 하나 분석했어? 고객 상황 파악하고 해결 방안 찾고 고객이 고마워해. 이제 같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갚더라고. 피했으면 소송 가고 관계 끊겼을 텐데 지금 피하고 싶은 문제 있나? 귀찮고 힘들어서 미루고 있나? 그거 지금 해결해. 작을 때 쉬워. 커지면 감당 못해. 용기 내서 직면해. 인정하고 해결해. 그게 문제 키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야. 문제는 피할수록 커지고 직면할수록 작아지는 거야. 현대전차 미국 시장 성공한 게 우연 같아 보여. 타이밍 좋았대. 근데 아니야. 10년 준비해서 품질 개선하고 기술 축적하고 시장 조사하고 준비가 쌓여서 기회 온 거야. 타이밍은 준비된 사람한테만 의미 있어.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그냥 시점일 뿐이야. 기회로 안 보여. 어떤 사람은 말해. 저 사람은 딱 좋은 때 시작했어. 근데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이야만 기다려. 좋은 타이밍 오면 시작하겠대. 근데 준비는 안 해. 10년 지났어. 여전히 기다려. 타이밍 안 온대. 실은 타이밍 왔어. 여러분 준비 없으니까 못 본 거야. 막 현대건설 중동 봄 때도 그래. 다들 말해. 현대건설은 좋았다고. 중동 붐 타고 컸다고. 근데 준비 없었어. 못 탔어. 이미 기술이 있었어. 인력이 있었어. 시스템이 있었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붐 왔을 때 바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거야. 준비 없는 회사들도 많았어. 붐 봤어. 기회 알았어. 근데 못했어. 준비 안 됐으니까.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회는 상상 있어. 문제는 볼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야. 준비된 사람만 보고 잡아. 그 시절 나는 장사할 때도 배웠어. 날씨 좋은 날 손님 많아. 기회야. 근데 재료 준비 안 됐으면 못 팔아. 항상 준비해둬야 해. 언제 손님 올지 몰라.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 팔 수 있어. 준비가 기회를 기회로 만들어. 근데 중공업 조선 경기 좋을 때도 그래. 중은 밀려 들어와. 기회야. 근데 없으면 받아. 설비 없으면 소용없어. 평소에 투자해둬야 해. 설비 확충하고 인력 양성하고. 그러면 경기 좋아질 때 최대한 받을 수 있어. 준비 안 한 조선소는 주문 와도 거절에 받아도 못 만들어. 예, 눈앞에서 놓치는 거야. 준비는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는 거야. 남들 쉴 때, 남들 놀 때 조용히 준비하는 거지. 근데 상선 해운 불황 때 뭐 했나? 보조 조정하고 조율하고 다음 호황 준비해서 불황이 준비 기간인 거야. 호황 오니까 준비된 대로 움직여서 경쟁사들보다 빨리 확장하고 많이 벌었지. 불황 때 준비한 덕분이야. 타이밍 기다리지 마. 준비해. 준비 계속하면 타이밍은 자연스럽게 와. 준비 없이 타이밍만 기다리면 평생 못와. 현대백화점 온라인 전환도 그래. 코로나 때문에 파괴한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더 준비했어. 온라인 시스템 투자하고 물류만 구축하고. 코로나는 계기였을 뿐이야. 준비돼 있었으니까 빠르게 전환된 거야. 준비 없었으면 코로나 와도 못했어. 파괴하려고 했겠지만 시간 걸렸을 거야. 그새 기회 지나가고. 준비는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해. 한 가지만 준비하면 한 가지 기회만 잡아. 여러 가지 준비하면 여러 기회 잡아. 현대증권 여러 상품
준비해도 시장 상황 바뀌면 맞는 상품 내놓고 준비 안 된 회사는 하나만 해. 시장 안 맞으면 끝이야. 준비는 실패도 포함해. 실패 경험도 준비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 오면 대처할 줄 아니까 현대해상 여러 시도했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패에서 배운 거야. 다음엔 안 하면 되고 조심하면 되고 그 경험이 쌓여서 준비가 돼. 새로운 기회 왔을 때 실수 안 해. 이미 해봤으니까 준비된 사람은 여유 있어. 기회 와도 당황 안 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실행해. 현대모비스 신규 프로젝트 들어올 때 봐. 준비된 팀은 바로 시작해. 계획 있으니까. 준비 안 된 팀은 결과물 차이나 준비된 팀이 빨리 끝내고 품질도 좋아. 준비의 힘이야. 기회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 신호 있었어. 조짐 있었어. 준비된 사람만 그 신호 잡아. 현대캐피탈 시장 변화를 읽었어. 이런 상품 필요하겠다 싶으면 미리 준비해. 실제로 수요 생기면 바로 내놓고 경쟁사들은 그제야 준비 시작해. 우리는 이미 시장 선점했지. 준비의 차이가 시장의 차이 만든 거야. 지금 기회 안 보이나? 그럼 준비해. 실력 쌓고 회원 모으고 네트워크 만들고 준비하다 보면 기회 보여. 준비 없으면 기회도 못 봐. 눈앞에 있어도 몰라. 준비되면 기회 멀리서도 보여. 달려가서 잡을 수 있어. 현대가 타이밍을 만드는 거야. 현대엔지니어링 대형 프로젝트 제안받았을 때였어. 규모가 어마어마해. 두려웠어. 고민만 하니까 두려움 커져. 밤새 생각하는데 불가능해 보이더라고. 포기하려고 했어. 근데 일단 시작했어. 빨대니까 달라지더라고. 막막했던 게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 두려움 줄어들어. 두려움은 머릿속에만 있어. 그 상상 속에서 커지는 거야. 실제로 해보면 생각만큼 안 무서워.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사업하고 싶은데 두려워. 하면 어쩌나 찌면 어쩌나 생각만 해. 2년째 생각만 하더라고. 두려움 커져. 점점 더 무서워해. 결국 시작도 못했어. 행동 안 하니까 두려움만 커진 거야. 현대건설 해외 현장 갈 때도 두려웠어. 낯선 곳이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안 가고 싶었지. 근데 갔어.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달라져. 가까워지니까 현실적으로 보이더라고. 도착해서 일 시작하니까 두려움 사라졌어. 행동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불확실해. 불확실함이 두려움 만들어. 행동하면 확실해져. 이렇구나 알게 돼. 그 시절 라면 장사 시작할 때도 두려웠어. 장사해본 적 없어. 돈이 많으면 어쩌나 망하면 어쩌나 생각만 하니까 밤잠 못 자. 근데 가게 열었어. 첫 손님 받는 순간 두려움 사라졌어. 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 현대자동차 신기술 개발할 때도 그래. 처음엔 두려워. 될까 안 될까. 실패하면 책임 누가 지나. 회의만 하니까 결론 안 나. 두려움만 커져. 그냥 시작했어.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니까 가능성 보이더라고. 두려움은 움직이지 않을 때 제일 커. 가만히 있으니까 상상만 해. 최악만 떠올려 행동하면 현실 보게 돼. 현대중공업 신조기술 도입할 때 경험했어. 진짜 위험해 보였어. 실패하면 손해 크고 망설여졌지. 테스트 시작했어. 작게 해보니까 알게 돼. 문제점도 보이고 해결 방법도 보이고 두려움 줄어들었어. 행동은 정보죠. 이게 어떤 건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 생기니까 두려움 줄어들어. 현대상선 신규 항로 개설도 두려웠어. 왜 있을까? 경쟁사 많은데 리스크 커 보였어. 시범운항 시작했어. 한 달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수요 있어. 경쟁 가능해. 이제 본격 시작했지. 두려움 이기는 방법은 작게 시작하는 거야. 전부 거는 게 아니야. 조금씩 해보는 거지. 두려움 줄어들어. 현대백화점 새 매장 열 때도 그래. 영 매장 바로 열면 두려워. 작게 시작해서 중형으로 반응 보고 확장해. 단계적으로 두려움 관리하면서 성장한 거야.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으면 두려워서 못했을 거야. 두려움은 자연스러워. 누구나 두려워. 중요한 건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야. 두려워도 움직이는 거지. 현대증권 신상품 출시할 때도 두려웠어. 시장 반응 모르잖아. 패하면 손해야. 근데 내서 시장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움직이니까 피드백과 개선할 수 있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두려움은 실체 없어. 대부분 상상이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행동해봐야 알아. 현대해상 세보험 카테고리 시작할 때 전문성 부족해. 경쟁사 강해. 우리가 될까?
시작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 배우면서 하니까 전문성 쌓이고 두려움은 상상이었던 거야. 행동하면 자신감 생겨. 할 수 있구나. 예, 느껴. 그 자신감이 다음 행동 쉽게 만들어. 그나니야. 현대 모비스 신기술 적용할 때도 첫 번째가 제일 두려워. 근데 해보니까 가능해. 두 번째는 덜 두려워. 세 번째는 자신 있어. 행동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야. 그 생각은 두려움을 키우고 행동은 두려움을 줄여. 현대캐피탈 새 시장 진입도 두려웠어. 모르는 분야야. 리스크 많아 보여. 고민만 하니까 답 안 나와. 그때 시작했어. 파일럿으로 움직이니까 보이더라고. 가능성도 문제점도 조정하면서 핫됐지. 지금 두려운 일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마. 깨라도 시작해봐. 빨만 빼봐. 그 순간 두려움 줄어들어. 계속 움직이면 두려움 사라져. 행동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야. 형대상사 초기에 회의만 많았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토론만 해. 한 달 지나도 결정 안 나. 어느 날 그냥 했어. 제일 괜찮아 보이는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결과 나왔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해지더라고. 한 달 동안 회의한 것보다 일주일 실행이 더 많은 걸 알려줬어. 행동이 답을 주는 거야. 생각은 땅대 끝이 없어.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계속 복잡해져. 행동은 단순해. 하면 결과 나와.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 완벽한 계획 만들려고 해. 저 계획만 세워. 실행은 안 해. 계획만 수정하고 보완하고 1년 지나도 시작 안 했어. 생각에 친 거야.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도 했어. 완벽한 제안서 만들려고 해.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시간만 가정 마감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냈어. 이젠 안 했지. 근데 또 완벽한 제안서보다 제때는 제안서가 이긴 거야.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건 공상이야.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 행동해야 현실이 돼. 그 시절 라면 장사할 때 배웠어. 새 메뉴 만들까 고민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생각만 하니까 답 안 나와. 그냥 만들어봤어. 손님들한테 내놨지. 반응 바로 나와. 다 나쁘다. 명확해. 생각으로 날 수 없었던 거야.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도 그래. 컨셉만 가지고 회의 번 해봤자 프로토타입 만들어야 알아. 만들어서 테스트하면 보여.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좋은지. 행동이 정보 주는 거야. 생각은 추측만 줘. 행동은 배움을 줘. 해보면 배워. 실수해도 배우고 성공해도 배워.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배워. 현대중공업 영접기술 배울 때도 그래. 몇 번 있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나아. 돈으로 익혀야 진짜 아는 거야. 이론만 아는 사람은 현장 가면 못해. 실제로 해본 사람은 달라. 몸이 기억하니까. 행동의 힘이야. 행동하면 피드백가 빠르게 좋은지 나쁜지 바로 알아. 생각만 하면 피드백 없어. 계속 불확실해. 현대 상선 신규 서비스 시작할 때 경험했어. 이 고객이 좋아할까? 회의만 해. 알 수가 없어. 고객 머릿속 모르잖아. 시작했어. 일주일 만에 피드백 왔어. 이건 좋고 저건 별로래. 이제 명확하더라고. 개선할 수 있었지. 행동은 자신감 줘. 해보니까 할 수 있어. 이제 다음에 또 하게 돼. 생각만 하면 불안해져. 할 수 있을까? 응. 계속 의심해. 현대백화점 신규 서비스 도입할 때도 그래. 고민만 하니까 불안해. 하니까 자신감 생겨되는구나 싶어. 그 자신감이 다음 프로젝트 만들어. 시도하고 또 성공하고 선순환이야. 행동이 만든 거야. 행동 없는 생각은 에너지 낭비야. 머리만 복잡해지고 결과는 없고 행동은 에너지를 결과로 받고. 현대증권 투자 결정할 때 배웠어. 분석만 계속하면 답 안 나와. 완벽한 확신은 없어. 적당히 분석하고 실행해. 실행하면 시장이 답 줘. 틀린지 틀리는지. 틀리면 조정하면 돼. 분석만 하면 영원히 모르는 거야. 행동은 다음 행동을 만들어. 하나 하면 다음이 보여. 계속 이어져. 생각만 하면 제자리야. 현대해상 신상품 개발도 그래. 하나 내놓으니까 다음 아이디어 생겨. 고객 반응 보니까 계속 개발하게 돼. 그 생각만 했으면 첫 상품도 안 나왔을 거야. 행동이 흐름을 만든 거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크게 할 필요 없어. 그라도 해봐. 그게 큰 행동으로 이어져. 현대 모비스 개선 활동도 그래. 그런 거 하나 바꿔봐. 효과 보면 다음 것도 바꾸고 싶어져. 계속 개선되는 거야. 생각만 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거야. 그건 행동이 큰 변화 만든 거지.
행동하면 실수해. 당연해. 근데 실수해도 배워. 다음엔 안 하면 돼. 생각만 하면 실수도 안 하지만 배움도 없어. 이제 현대캐피탈 신규 사업할 때 실수 많았어. 근데 괜찮아. 배웠으니까. 다음엔 더 잘하게 됐어. 완벽하게 생각하고 시작하려고 했으면 아직도 시작 못했을 거야. 행동하면서 배운 거야.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일 있나? 완벽한 계획 세우려고 하나? 그냥 해봐. 깨라도 하면 알게 돼. 생각으로는 모르는 것들 행동이 가르쳐줘. 별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행동하는 게 100배 가치 있어. 행동이 진짜를 만드는 거야. 엔지니어링 설계 방식 정확되었어. 그게 표준 있어. 늘 그렇게 문제 없어. 근데 다르게 했어. 새로운 방법 시도했지. 저녁에 싫다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성공했어. 비용 30% 줄었어. 공기도 짧아졌고 남들과 다른 길 갔더니 다른 결과 나온 거야. 남들 따라하면 남들만큼만 돼. 평균이야. 탁 들어갈 수 없어. 다르게 해야 차이 나는 거지.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안전하게 가고 싶대. 남들 하는 것만 해. 나 피하고 싶대. 10년 뒤에 봤어. 평범해. 특별한 게 없어. 남들과 똑같으니까 차이 없으니까 두드러지지도 않아. 현대건설 시공 방법도 남들 따라하면 안 돼. 똑같이 하면 경쟁력 없어. 가격으로만 승부해야 해. 다른 방법 찾았어. 독자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공법 만들고 차별화됐지. 비싸도 우리 찾아.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게 무서워. 실패하면 어쩌나. 비난받으면 어쩌나. 근데 성공하면 독점이야. 그 시절 라면 장사할 때도 생각해. 남들 다 비슷해. 라면에 계란 하나, 달걀 하나. 다르게 했어. 토핑 특이하게 넣고 국물 다르게 만들고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어. 근데 단골 생겼어. 여기만의 맛이래. 네, 다른 데 없대. 특별화된 거야. 남들 따라했으면 수많은 라면집 중 하나였을 텐데 현대 자동차도 남들 따라했으면 안 됐어. 일본차 카피하면 편해. 검증됐으니까. 근데 카피만 하면 1위야. 독자 기술 개발했어. 우리만의 엔진, 우리만의 디자인 다르니까 브랜드 생긴 거야. 탔으면 브랜드 없었을 거야. 다른 길은 외로워. 혼자니까. 남들은 함께 가는데 근데 그 외로움이 독창성 만들어. 현대중공업 조선 기술도 남들 안 가는 길 갔어. 영화 특수선 어려워. 근데 했어. 시장 독점했어. 남들 못 만드니까 우리만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격 우리가 정하는 거야. 다른 길 간보상이야. 다른 길을 가려면 용기 필요해. 확신도 필요하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믿고 가는 거야. 현대상선 항로도 남들 안 가는 곳 갔어. 위험해 보였어. 수요 적대. 근데 독점이야. 경쟁 없으니까. 수익초. 남들 많은 항로는 경쟁 치열해. 수입 박해. 다른 길이 이득인 거야.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같이 있어야 해. 그냥 다르기만 하면 이상한 거야. 현대백화점 차별화할 때도 그랬어. 단순히 다르게 하면 안 돼. 고객한테 가치 있게 다르게 해야. 고객이 원하는 걸 남들과 다르게 제공하는 거야. 그게 진짜 차별화야. 모인이 없이 다르면 실패해. 남들 가는 길이 항상 맞는 건 아니야. 다들 가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론 틀려. 현대증권 상품 개발할 때 봐서 업계 트렌드 따라가면 안전해 보여. 근데 레드오션이야. 다른 상품 만들었어. 시장 없는 걸 만들었더니 수요 생기더라고. 새로운 시장 연구야. 다른 길의 힘이야. 다른 길을 가려면 공부해야 해. 남들 안 하는 걸 알아야 다른 길 볼 수 있어. 잘면 똑같이 가게 돼. 현대 해상 상품도 남들 모르는 리스크 연구했어. 새로운 보험 만들었지. 다른 회사는 못 만들어. 연구 안 했으니까. 공부가 다른 길을 보게 만든 거야.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면 똑같은 길만 보여. 다른 길은 시행착오 많아. 검증 안 됐으니까 하면서 배워야 해. 그 과정이 경쟁력 되는 거야. 현대모비스 신기술 개발도 그래. 실패 많았어. 근데 그 실패가 노하우야. 그리고 성공했고 남들은 못 따라와. 실패의 경험이 진입장벽된 거야. 다른 길을 가면서 쌓은 거지. 남들과 다른 결과 원하면 다른 선택해야 해. 똑같이 선택하고 다른 결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돼. 현대캐피탈도 남들과 다른 영역 공략했어. 위험해 보이는 곳. 근데 수익 좋았어. 남들 안 하니까 우리 것이야. 똑같이 했으면 똑같은 결과였을 거야.
다르게 했으니까 다른 결과 나온 거지. 지금 남들 따라가고 있나? 안전해 보이니까. 근데 그럼 평균밖에 못 돼. 특별하고 싶으면 다른 길 찾아봐. 그 위험해 보여도 치 있으면 가봐. 혼자 가는 길이 외로워도 그 길 끝에 보상이 있어. 남들과 다른 길이 남들과 다른 미래 만드는 거야. 현대 미포조선 수직 기회가 왔을 때였어. 새로운 선주가 제안서 검토하겠다고 했지. 조건도 괜찮고 물량도 안정적이었어. 그런데 영업팀장이 계속 의심했어. 저 선주 신용도 어떤지 모르겠다고, 대금집을 제대로 할지 불확실하다고, 계약 조건도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다고. 그 의심만 하더라고. 의심하는 동안 시간 지나갔어. 다른 조선소가 먼저 움직였지. 확신 가지고 바로 제안하고 계약까지 진행했어. 기회 놓쳤어. 이하도 보니 그 선주 아주 좋은 거래처였어. 대금 지불 확실하고 장기 거래 원하는 곳이었지. 의심 때문에 좋은 기회에 날린 거야. 근데 현대모비스 납품 제안 받았을 때도 비슷했어. 새로운 부품 개발 제안이었는데 기술팀이 의심했어. 개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시장성도 불확실하다고 의심만 하고 결정 못 내리는 사이 경쟁사가 선점했어. 저녁에 그 부품이 나중에 대박 났지. 시장 점유율 높아지고 수익 엄청났어. 의심 때문에 기회 놓친 거야. 물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야. 검토는 필요해. 위험은 따져봐야지. 근데 검토와 의심은 달라. 검토는 확인하고 피하는 거야. 대중공업 신기술 도입할 때 경험했어. 새로운 용접 기술 제안, 효율 높이고 비용 줄인다고 기술팀이 검토했어. 데이터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검토 결과 좋았어. 바로 도입 결정했지. 합신 가지고 투자했어. 결과는 성공이었어. 생산성 올라가고 원가 절감됐지. 검토는 했지만 의심은 안 했어. 의심 많은 사람은 항상 뒤처져. 기회 와도 믿지 못하고 확인만 계속하고 확인하는 사이 기회는 떠나가 다른 사람이 먼저 잡아버려. 근데 제철 원료 구매할 때 봤어. 새로운 공급처 제안 왔어. 가격 좋고 품질도 괜찮았어. 구매팀이 의심했어. 너무 좋은 건이라고, 이제 뭔가 문제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동안 가격 올랐어. 공급처가 다른 제철소랑 계약했지. 좋은 조건 날린 거야. 나중에 후회했어. 의심 때문에 기회 놓쳤다고. 확신 있는 사람은 빨리 움직여. 검토는 해야 돼. 판단은 확실하게 해. 기회다 싶으면 바로 잡아. 의심하면서 시간 버리잖아.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도 그랬어. 들어온 공법 적용 여부 결정해야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경험은 없었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 의심하면서 기존 방식 고수하거나 확신 가지고 새 공법 시도하거나 단맛 참 찼네. 확신 가지고 새 공법 선택했어. 기술 검토했으니 뜰만했거든. 결과는 성공이었어. 입찰 따냈고 공사도 잘 끝냈지. 확신이 기회 잡게 한 거야. 의심은 에너지 낭비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의심 때문에 막혀있어. 현대오일뱅크 정용 시설 합장할 때 경험했어. 시장 수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었어. 투자 결정해야 했지. 일부에서 의심했어. 수요 전망 확실하냐고. 자, 해수 가능하냐고 검토 자료 다시 보고 시장 분석 다시 하고 결론은 똑같았어. 수요 증가 확실했지. 확신 가지고 투자 결정했어. 그거는 성공이었어. 시장 수요 예상대로 늘었고 수익 올랐지. 의심하는 사람은 기회 앞에서 주제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확인할 게 끝이 없어. 그냥 모든 걸 100% 확실하게 만들려고 해. 근데 세상에 100% 확실한 건 없어. 어느 정도 검토했으면 결정해야지. 확신 가지고 움직여야 해. 의심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 현대글로비스 물류 네트워크 확장할 때도 봤어. 새로운 지역 진출 기회 왔어. 시장 조사했고 수익성 계산했어. 긍정적이었지. 근데 일부에서 의심했어. 현재 사정 잘 모른다고, 리스크 크다고, 더 조사하자고. 조사는 이미 충분히 했어. 조사해도 또 똑같은 결론 나올 건데 의심 때문에 시간만 흘렀어. 결국 확신 가지고 진출 결정했어.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행했지.
성공했어. 새로운 시장 열었고 매출 늘었어. 심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확신은 검토에서 나와. 제대로 검토하면 확신 생겨. 데이터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면 확신 가지게 돼. 의심은 검토 부족에서 나와. 제대로 검토 안 하니까 불안한 거야.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고 문제 생길 것 같고, 야 확실하게 검토해. 그러면 확신 생겨. 근데 이게 설비 투자할 때도 그랬어. 새로운 공작기계 도입 여부 결정해야 했어. 가격 비쌌지. 기술팀이 철저히 검토했어. 성능 테스트하고 수익성 계산하고 검토 결과 좋았어. 투자 가치 있다고 판단했지. 확신 가지고 구매 결정했어. 의심 없었어. 검토 제대로 했으니까 결과는 성공이었어. 생산성 올라가고 품질 좋아졌지. 의심 많으면 기회 못 봐. 기회 와도 의심부터 하니까 문제점 찾으려고만 하지 가능성은 안 보고 위험만 봐. 기회를 못 알아보는 거야. 확신 있는 사람은 가능성부터 봐. 기회 오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물론 위험도 보지. 근데 위험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 관리하면서 진행해. 현대엘리베이터 신규 사업 진출할 때 경험했어. 스마트 빌딩 시스템 사업 기회에 왔어. 기존 사업이랑 다른 분야였지. 일부에서 의심했어. 경험 없다고 실패할 거라고 검토했어. 시장성 있었고 기술을 확보 가능했어. 확신 가지고 진출 결정했지. 이런 팀 만들고 투자하고 다음날 성공해서 새로운 수익원 생겼지. 의심했으면 못했을 거야. 지금 앞에 기회 있어. 의심부터 하지 마. 검토해.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해. 가능하면 확신 가지고 움직여. 의심하면서 시간 버리지 마. 확신은 용기를 줘. 움직이게 만들어. 의심은 두려움을 줘. 멈추게 만들지. 어떤 걸 선택할 거야. 검토는 하되 의심은 버려. 확인은 하되 확신은 가져. 그래야 기회 잡아. 의심 많으면 기회는 멀어져. 확신 있으면 기회가 가까워져. 현대엔지니어링 설계 프로젝트 맡았을 때였어. 납비 4달 남았었지. 설계팀장이 말했어. 시간 충분하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딸은 대충 넘어가서 바쁜 일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하자고 둘째 달도 믿었어. 아직까지 있다고. 급한 거 아니라고. 마지막 달 되니까 정신없더라고. 남은 작업 엄청 많았어. 밤새 일했지. 주말도 없었어. 결국 납기 맞췄는데 품질은 엉망이었어. 실수 많았고 재작업 필요했어. EP 미룬 대가였어. 부터 꾸준히 했으면은 여유있게 끝냈을 거야. 품질도 좋았을 거고. 미루기가 배신한 거지. 현대카드 신상품 개발할 때도 봤어. 기획회의에서 아이디어 나왔어. 좋은 아이디어였지. 바로 실행하자고 했어. 근데 담당자가 미뤘어. 다음 주에 하겠다고. 자료 더 모으고 싶다고. 다음 주 되니까 또 미뤘어. 다른 놈은 바쁘다고 한 달 지났어. 그 사이 경쟁사가 비슷한 상품 출시했어. 기회 날린 거야. 먼저 실행했으면 시장 선점했을 텐데 미루는 동안 기회 사라졌지. 노력은 준비했는데 미루기가 배신한 거야. 미루는 습관 있는 사람 많아.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해도 늦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미뤄. 근데 내일도 미루고 다음 주도 미뤄. 현대캐피탈 고객 상담 시스템 개선할 때 경험했어. 그냥 파악했어. 시스템 느리고 오류 많았지. 개선 방안도 나왔어. 근데 실행을 미뤘어. 다른 프로젝트 끝나고 짜고 예산 다음 분기에 잡자고 이렇게 그 다음날 미루는 동안 고객 불만 늘었어. 잘 고객 생겼지. 네, 컸어. 결국 급하게 개선했어. 비용도 더 들었어. 처음부터 바로 했으면 혼에 없었을 거야. 미루기 때문에 손해본 거지. 간봐. 미루면 일은 쌓여. 안 없어지거든. 미룬다고 사라지지 않아. 계속 쌓이고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 그때는 감당 안 돼. 근데 대상 보험 상품 리뉴얼할 때도 그랬어. 시장 변화 파악했어. 고객 니즈도 바뀌었지. 상품 개선 필요했어. 근데 실행 미뤘어. 기존 상품으로도 괜찮다고 할 거 없다고 1년 미뤘어. 그 사이 경쟁사들이 신상품 쏟아냈어. 점유율 떨어졌지. 급하게 리뉴얼했지만 늦었어. 미루기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 비용이야. 미루는 동안 할 수 있었던 일들 못하는 거지. 성장기에 놓치고 수익 기회 잃어. 반대로템 철도 차량 개발할 때 봤어. 신기술 적용 제한
왔어. 연구팀이 검토했고 좋다고 판단했어. 근데 경영진이 결정 미뤘어. 좀 더 시켜보자고. 시장 반응 확인하자고. 1년 미뤘어. 그동안 경쟁사가 그 기술을 적용한 차량 개발했어. 시장 반응 좋았지. 수주 싹쓸이했어. 뒤늦게 개발 시작했어. 근데 이미 늦었어. 경쟁사가 시장 장악했지. 먼저 했으면 우리가 장악했을 텐데. 이제 미루기가 기회에 앗아간 거야. 노력하는 사람은 성실해. 오늘 할 일 오늘 해. 개우고 실행해. 꾸준히 하니까 결과 나와. 이 노력은 배신 안 해. 현대중공업 대양 플랜트 수주할 때 경험했어. 제안서 준비기간 한 달이었어. 영업팀이 바로 시작했어. 매일 조금씩 진행했지.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제안서 작성하고 꾸준히 했어. 일주일 전에 완성했지. 품질 좋았어. 수주 성공했지. 노력에 배신하지 않았어. 꾸준히 했으니까, 미루지 않았으니까. 결과 좋았던 거야. 미루는 사람은 핑계 많아. 보다고 준비 안 됐다고 나중에 하는 게 낫다고 핑계 대면서 미뤄. 근데 그 핑계들은 계속 생겨. 현대 건설 현장 안전 점검할 때 봤어. 매주 해야 하는 점검이었어. 현장 소장이 미뤘어. 주에 몰아서 하겠다고 한 달 미뤘어. 그동안 작은 사고 몇 번 났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 급하게 점검했어. 이제 좀 엄청 많았어. 미루는 동안 쌓인 거야. 처음부터 매주 했으면 문제 조기 발견했을 거야. 사고 예방했을 거고 미루기가 위험 키운 거지. 저녁에 트러스 만들어 해야 할 일 머릿속에 계속 있어. 신경 쓰여. 불안해지지. 근데 시작은 안 해. 그 불안한 거 계속하. 근데 백화점 재고 정리할 때 경험했어. 시즌 끝나고 재고 정리해야 했어. 매니저가 밀었어. 다음 달에 하겠다고. 창고 공간 부족해졌어. 신상품 입고 못했어. 매출 기회 놓쳤지. 급하게 할인 행사했어. 손해보면서 재고 정리했어. 바로 했으면 이런 손해 없었어. 하지마.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 지금 시작할 수 있으면 지금 시작해.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시작하는 게 중요해. 대상순 선밥청대 때도 그랬어. 정기 점검 일정이 있었어. 기관장이 미루려 했어. 운항 스케줄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막았어. 지금 안 하면 큰 고장 날 수 있다고. 스케줄 조정해서라도 정비하라고 정비했어. 문제점 발견했지. 초기에 적었어. 않았기 때문에 큰 고장 예방한 거야. 밀었으면 운항 중 고장 났을 거야. 손해 엄청 났을 거지. 노력은 쌓여. 매일 조금씩 해도 쌓이면 커져. 미루기는 구멍 만들어 안 하는 날이 쌓이면 구멍 커져. 나중에 메우기 힘들어. 현대제철 품질 관리할 때 봤어. 이렇게 다음날 매일 검사해. 검사원이 가끔 미뤘어. 뿌다고 내일 몰아서 하겠다고 품질 문제 발견 늦어졌어. 불량품만이 생산된 다음에 알았지. 그냥 컸어. 매일 검사했으면 바로 발견했을 텐데 미루기 때문에 손해본 거야. 노력 제대로 안 한 거지. 노력했으면 배신 안 했을 거야. 지금 미루고 있는 일 있어. 그거 당장 시작해. 시작하게 준비 안 돼도 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 돼. 미루면 영영 안 할 수도 있어. 현대오일뱅크 설비 교체할 때도 경험했어. 노후 설비 파악했어. 교체 계획 세웠지. 근데 실행 미뤘어. 예산 핑계대고 이년 미뤘어. 그동안 설비 고장 잦아졌어. 수리 비용 많이 들었지. 그리고 교체했는데 총 비용 더 들었어. 미루는 동안 수리비 누적됐거든. 처음부터 교체했으면 비용 절약했을 거야. 미루기가 손해 키운 거지. 저녁은 매일 해. 조금씩이라도 해. 그럼 배신 안 해? 결과 나와. 미루면 배신당해. 기회 놓치고 보내보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야. 현대글로비스 물류비용 늘어날 때였어. 경영진 회의에서 문제 논의했지. 유류비 때문이라고 결론 냈어. 유류비 절감 방안 찾기로 했어. 3개월 노력했어. 유류비 조금 줄었지. 근데 전체 물류 비용은 그대로였어. 왜 그럴까? 다시 봤어. 진짜 문제는 유류비가 아니었어. 빈 차량 회송이 문제였어. 짐 내리고 빈 차로 돌아오는 거, 그게 비용 잡아먹고 있었지. 문제를 잘못 봤던 거야. 빈 차 회송 줄이는 방안 찾았어. 돌아올 때도 짐 싣는 시스템 만들었지. 물류 비용 확 줄었어. 저녁을 문제 제대로 봤으니까 해결된 거야. 현대기업 불량률 높아질 때도 그랬어. 품질팀이 원인 분석했어. 작업자 숙련도 문제라고 했지. 교육 강화하기로 했어. 교육 열심히 했어. 근데
불량률 안주로 이상했어. 다시 분석했어. 작업자가 문제가 아니었어. 설비 노후화가 원인이었지. 설비 정밀도 떨어져서 불량 나온 거였어. 설비 정비하고 일부 교체했어. 불량률 뚝 떨어졌지. 문제 제대로 봤으니까 해결된 거야. 문제 잘못 보면 멍뚱한 거 고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문제는 안 풀리고 제대로 봐야 제대로 풀려. 현대 엘리베이터 고장 찾아질 때 경험했어. 서비스 침입 부품 문제라고 했어. 부품 교체 늘렸지. 비용 올랐는데 보장은 그대로였어. 문제 다시 봤어. 부품이 아니라 유지보수 주기가 문제였어. 점검 간격 너무 길었지. 점검 주기 짧게 조정했어. 고장 줄었어. 문제를 표면만 봤던 거야. 깊이 들어가서 봐야 진짜 원인 보여. 겉으로 보이는 게 진짜 문제 아닐 때 많아. 근데 카드 연체율 올라갈 때도 봤어. 심사팀이 심사 기준 느슨하다고 했어. 기준 강화했지. 근데 연체율 계속 올랐어. 다시 분석했어. 심사 기준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문제였어. 전역 관리가 문제였어. 연체 초기 대응 늦어 상기 연체로 이어진 거였지. 초기 대응 시스템 강화했어. 연체 시작되면 바로 연락하고 상담하고 연체율 줄었어. 문제의 핵심 짚었으니까 해결된 거야. 문제 볼 때 선입견 버려야 해. 이럴 거라고 미리 판정하면 안 돼. 믿는 그대로 봐야지. 데이터 보고 현장 보고 현대건설공사 지연될 때 경험했어. 현장 소장이 인력 부족이라고 했어. 인력 더 투입했지. 근데 공정안 빨라졌어. 현장 직접 가봤어. 인력은 충분했어. 문제는 자재 조달이었어. 늦게 들어와서 작업 못하고 기다리는 거 있지. 자재 조달 시스템 개선했어. 공정 정상화돼서 문제 제대로 안 봤으면 계속 인력만 늘렸을 거야. 다음날 해결 안 됐겠지. 문제 파악할 때 여러 각도로 봐야 해. 한쪽만 보면 놓치는 거 있어. 전체 그림 봐야 핵심 보여. 현대목이 있어. 재고 과다할 때도 그랬어. 생산팀이 수요 예측 잘못됐다고 했어. 예측 시스템 개선했지. 근데 재고 그대로였어. 다시 봤어. 수요 예측은 맞았어. 이제는 생산 계획이었어. 예측 반영 안 하고 기존 방식대로 생산한 거였지. 생산 계획 시스템 바꿨어. 예측 데이터 자동 반영되게 재고 정상화돼서 문제의 진짜 원인 찾았으니까 풀린 거야. 문제 볼 때 증상과 원인 구분해야 해. 증상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 원인은 속에 숨어 있어. 증상만 치료하면 또 재발해. 현대제철 에너지 비용 늘어날 때 봤어. 생산팀이 전력 단가 올랐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근데 다른 제철소는 비용 안 올랐어. 조사했어. 강가 문제가 아니었어. 전력 사용 효율이 떨어진 거였지. 설비 노후화로 전력 소비 늘어난 거야. 효율 개선 작업했어. 비용 줄었어. 문제 제대로 봤으니까 해결된 거지. 단가만 봤으면 못 풀었을 거야. 문제 정확히 보려면 시간 들여야 해. 하게 보면 놓쳐. 천천히 깊게 봐야 정확해. 시간 아깝다고 대충 보면 나중에 더 시간 걸려. 현대중공 용접 분량 늘어날 때 경험해서 침이 용접사 기술 떨어졌다고 해서 재교육시켰지. 분량 안 줄어. 현장 가서 봤어. 용접사 기술은 괜찮았어. 문제는 자재였어. 강제 성분 불균일해서 용접 품질 나쁜 거였지. 자재 공급처 바꿨어. 품질 좋은 강제 썼어. 분량 사라졌어. 문제 정확히 봤으니까 해결된 거야. 그때 누구 잘못인지 찾지만 원인 찾아야지. 책임 추궁하려고 보면 진실 안 나와. 해결하려고 봐야 진짜 원인 보여. 근데 해상 보험금 지급 늦어질 때도 그랬어. 경영진이 심사력 부족하다고 했어. 인원 충원했지. 근데 처리 속도 안 빨라졌어. 프로세스 분석했어. 인원 문제 아니었어. 시스템이 문제였어. 서류 중보 검토하고 승인 단계 많았지. 프로세스 간소화했어. 불필요한 단계 없앴어. 처리 속도 빨라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날 문제의 본질 봤으니까 해결된 거야. 문제 정확히 보는 능력은 훈련으로 늘어. 보고 분석하고 표면 넘어서 깊이 들어가는 연습해. 그럼 점점 정확해져. 현대캐피탈 연체 관리할 때 봤어. 연체 고객 많았어. 단순히 돈 없어서 연체한다고 봤어. 근데 자세히 보니 달랐어. 원인 세 가지였어.
각각 다른 해법 적용해서 자동이체 권유하고 납부 안내 강화하고 장담통해 조정하고 연체율 줄었어. 문제 정확히 봤으니까 지금 문제 있어. 그 문제 정확히 봐. 잠만 보지 말고 속 들여다봐. 데이터 보고 현장 보고 여러 각도로 봐. 만약에 진짜 원인 보여. 진짜 원인 알면 해결은 쉬워. 문제 반은 푼 거야. 정확하게 보는 게 핵심이야. 정확함 없으면 해결도 없어. 내 상선 항로 개척할 때였어. 특별한 날 아니었어. 평범한 화요일이었지. 사무실에서 서류 보고 있었어. 한 선주가 전화 왔어. 더럽지 않게 들렸어. 평소에도 이런 제안 많이 들어오거든. 저녁에 들어봤어. 괜찮은 항로에서 경쟁 접고 물동량 안정적이었지. 바로 검토 들어갔어. 일주일 뒤 계약했어. 그 항로가 나중에 주력 노선 됐어. 이거 엄청났지. 평범한 날 온 기회였어. 특별한 날 기다렸으면 못 잡았을 거야. 현대미포조선 수주할 때도 그랬어. 금요일 퇴근 시간이었어. 늘 주말 준비하고 있었지. 갑자기 선주한테 연락 와서 급하게 견적 필요하다고 월요일까지 달라고 전했어. 주말인데 근데 했어. 주말 반납하고 견적 만들었지. 내년 월요일 아침 보내서. 다른 조선소들은 화요일에 보냈어. 우리가 제일 빨랐지. 성해 보였다고 수주 땄어. 평범한 금요일 저녁에 온 기회였어. 다른 날 아니었어. 대충 넘겼으면 놓쳤을 거야. 사람들은 기회가 요란하게 온다고 생각해. 번쩍이는 신호랑 함께. 근데 아니야. 기회는 평범하게 와. 평소랑 똑같이 와. 현대건설 입찰 공고 나올 때 봤어. 특별한 공고 아니었어. 평범한 프로젝트였지. 규모도 중간이었어. 근데 자세히 봤어. 꼭 괜찮았어. 수성 좋았지. 잘 준비했어. 경정 적었어. 따냈어. 프로젝트가 발판됐어. 그 지역에서 신뢰 쌓였지. 다음 큰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졌어. 평범해 보이는 기회였어. 기회는 매와 특별한 날만 오는 게 아니야. 월요일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다음 날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와. 현대제철 원료 구매할 때 경험했어.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 공급처에서 재고 처리한다고 연락 왔어. 할인 판매한다고. 급할 거 없어서 재고 충분했거든. 근데 가격 봤어. 엄청 쌌어. 바로 구매 결정했지. 몇 달치 확보했어. 다음 달 원자재 가격 올랐어. 엄청 올랐지. 우리는 이미 싼 가격에 확보했으니까 문제 없었어. 경쟁사들은 비싼 가격 주고 샀지. 평범한 날 온 기회 잡았기 때문이야. 특별한 날 기다렸으면 못 잡았어. 평범한 날이 위험해 방심하거든. 오늘도 별일 없겠지. 내일 봐도 되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다 기회 놓쳐. 현대오일뱅크 정유 판매할 때도 봤어.